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21강입니다. 대지급여 충당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결산 파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대손 설정하는 방법과 매우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자, 한번 볼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회사가 전 직원을 기준으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추계액의 설정률만큼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제도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똑같이 보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막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회사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전 직원의 퇴직금을 대비하여 퇴직금의 충당부채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10월 31일자에 이제 전 직원이 퇴사할 때 이제 예정을 봤을 때 이제 설정을 하겠죠. 설정률은 뭐 이렇게 100% 잡아도 되고 200% 잡아도 되고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그래서 50% 잡아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은 존재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렇게 돼요. 퇴직금은 이 정도 줘도 될 것 같으니 적립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보충법에 의해서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언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31일자에 하는 거예요. 12월 31일자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 직원이 만약에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한 10억 원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이제 회사 측에서.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적립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있냐니까 5억 정도 있대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적립 금액이 5억이 있으니까 나는 10억까지만 채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 정도 더 넣으면 돼요? 추가적으로 그렇죠. 5억만 더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은 설정 금액이 10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억만큼만 추가하면 되는 게 바로 잠시만요. 바로 이 퇴직급여에 대한 보증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한번 봅시다. 퇴직급여랑 퇴직급여 충당부채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예제는 퇴직금 적립인데, 자, 한번 볼게요. 퇴직금 추계액 2천만 원을 설정률 100%로 해서 적립을 합니다. 기존 퇴직급여 충당부채 1천만 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만큼만 우리는 채워 넣으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채워 넣어야 될 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2천만 원까지만 딱 채워 넣으면 돼. 자, 근데 보니까 기존에 있는 금액이 있네 라고 해가지고 1천만 원 정도 적립이 딱 돼 있어요. 그럼 나는 2천만 원까지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 정도 더 넣으면 돼요? 그렇죠. 2천만 원까지만 채우려면은 추가로 1천만 원만큼 더 적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되 대변에는 1천만 원만큼 더 넣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 1천만 원이 이제 존재를 함으로써 이제 보충법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1천만 원을 대변으로 놓고요. 퇴직급여 차변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에 보면 좀 더 이해돼요. 자, 우리가 2천만 원까지만 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넣으면 되죠. 2천만 원까지.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1천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빼고 얼마 더 넣으면 돼요? 그래. 1천만 원만 더 넣으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보증법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회계관리 이금에서는 출제되고 있진 않고요. 법인세에 대한 이제 그런 이론적인 부분은 나오는데 약간 분계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세전이익까지는 잘 안 물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근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다 보아주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법인세 등은 세전이익을 차감해서 이제 당기순이익을 결정을 해요. 자, 법인세 등 처리는 세법에 의해서 계산하여 처리하지만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자체가
우리가 이제 뭐 누진 적용을 할 때 4단계 누진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법인세법 배우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뭐 적용을 하되 그 전에 이제 회계 기준과 이제 세무 기준이 또 안 맞으면은 이렇게 해서 조정도 하고 이제 그런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세전 이익이 2억 나왔으니까 2억에서 그냥 9%만큼 해주면 되네 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줄에서 제가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제 세무 쪽하고 금액이 일치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일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회계관리 1급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만 읽어만 보셔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차변에 이제 법인세 등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이 존재하는데, 선납세금은 이제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납부한 이 세금을 이제 차변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변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줄에 자, 법인세는 내년 3월에 납부이므로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세금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아직 납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 처리하죠. 선납세금은 이제 회관리 1급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월 31일자는 대변으로 대체 모든 잔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선납세금이 한자어예요. 미리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본래 위치는 차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변으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소모품과 소모품비에 대한 대체분계입니다. 자, 볼까요? 자,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소모품비는 비용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소모품은 자산이고요. 소모품비는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볼펜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모나미 볼펜이 이제 이렇게 한 타스 10개 있거든요. 10개가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직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비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모품하고 소모품비는 사실 중요성에 의해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회계처리를 한다든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이제 보면은 이제 결산 시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 가소 과대 현상이 되지 않도록 사용한 만큼 비용으로 대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용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득 시 자산으로 처리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선택이기 때문에 12월 말일자에 대체 분계를 실시합니다. 자, 원리와 흐름을 알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소모품으로 이제 처리하겠다라는 의미는 이제 일단은 내가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10월 31일자에 재고 조사를 통해서 이게 소모품이 재고 조사를 하거든요. 재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재고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원치 소모품을 샀으면은 20만원치 남았어요. 그럼 20만원 안 쓴 거잖아요. 80만원씩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쓴 금액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언제 할 거냐? 라고 물어보면은 연말에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12월 31일자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무용품 50만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돼요.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카드기 때문에 대금이 이렇게 나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자에 재고조사를 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20만원이 존재한답니다. 그럼 20만원이 이제 존재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반대로 30만원은 썼다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예요?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썼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비용으로 해서
장부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산인 거고요. 사용했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는 소모품비로 처리를 하되 비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되 대변에는 소모품으로 해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12월 31일자 재고조사 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으로 지급을 해서 12월 말일자에 재고조사를 해요. 그럼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목적은 12월 말자에 사용한 만큼 이제 비용 처리를 하겠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산을 처리했다. 12월 말자에. 그러면은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소모품을 구입 자산으로 처리하자. 계산시 사용한 만큼 비용 처리하면 되니까 라고 하면은 재고가 이 정도 남았잖아요. 남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자산으로 놔두면 되고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자라는 의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변에 소모품비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비용 처리해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제 비용 처리해가지고 소모품비로 이제 처리하는 경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사무용품 5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구입 시 비용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아예 비용으로 그냥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대변에 미지금 처리하시면 돼요. 아직 이제 신용카드 구입하고 결제를 했으나 돈이 나간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10월 31일자 이제 재고조사를 할 때 이렇게 보면 돼요. 사무용품 50만원은 재고조사 시 미사용 금액 20만원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건 사용 안 한 거예요. 그 반대로 이제 사용한 금액은 얼마예요? 30만원인 거죠. 근데 이때 30만원은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고 20만원인 경우에는 자산으로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미 비용을 처리했는 부분은 내가 다 쓰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썼어요? 아니죠. 30만원치는 썼는데 20만원치는 덜 쓴 거예요. 그래서 비용에서 제외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소모품비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쓸 목적으로 비용으로 했는데 정작 다 쓰지 못해서 얘는 비용에서 제외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대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차변에 어떻게 하면 돼요? 미사용분이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자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내가 전부 다 사용할 목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다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A4 용지를 샀는데 10박스를 다 쓸 거야. 그래서 비용 처리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소모품비를 많이 씁니다. 관리로 이제 많이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재고조사를 할 때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비용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 왜냐? 우리는 다 쓴 목적으로 비용 처리 했는데요. 12월 말자에 20만원 덜 쓴 거예요. 그 뭐예요? 재고 남잖아요.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쓴 게 아니니까 비용에서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에서 제외해 주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비용은 사용 목적이라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으로 처리하되 대변 소모품비로 해서 없애주시면 돼요. 소모품비는 비용의 소멸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모품하고 소모품비 구분을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을 했는지 사용을 안 했는지 그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은 좀 짧은 편이긴 한데 결산인 경우에는요 12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끊어서 보셔야 돼요. 끊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숙련성 있게 자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결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러니까 외우신다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꼭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기 차입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두 번째 파트 보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파트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